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지후의 영어 독립 인생명언 200 강의를 맡고 있는 주지후입니다. 자, 오늘은 부정사, 그 중에서도 투 부정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부정사 중에서도 투부정사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정사라는 이 용어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많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좀 답을 드리면, 사실 부정사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 동사를 쓰다 보면, 예를 들어서 먹다라는 동사가 eat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현재형으로 쓰게 되면은 나는 먹는다 뭐뭐를 그러면은 I eat something이고, 그가 무엇을 먹는다 그러면 he eats something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앞에 eat 앞에다가 can이라는 조동사를 붙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he eats라고 변하지 않고요. he can eat. 그렇죠? eats에서 s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 eat은 뭐냐면은 바로 이 eat이라는 동사의 원래 형태가 나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사라는 말은 결국 이 주어가 무엇인가 또 뭐 시제가 무엇인가에 의해서 이 형태가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거, 이거를 부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사실 부정사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동사 원형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둘이 같은 말인지 모르시기 때문에 괜히 또 이렇게 많은 짐을 짊어지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대로 어떤 환경에 의해 모습이 변하지 않고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는 거를 부정사라고 하고, 즉 동사 원형이라고 하고, I can eat, he can eat. 예, 이런 예시를 보시면 바로 아실 거고요. eat처럼 주어가 뭐가 됐든 상관없이 원래 모습대로 나오면 이거를 부정사라고 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to 부정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 to는 과연 왜 붙는 것인가? 예,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to가 탄생한 시점은 굉장히 옛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쓰였을까를 한번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해보면 그냥 그 다음 어딘가를 지칭하는 그런 말로 아마 to를 썼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즉 공간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지금 점이 있다면은 요 바로 다음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로 이렇게 향하는 방향 같은 걸 나타내는 게 투고, 시간 개념에 이제 적용을 하면은 보통 우리 인간은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가 점이 여기라면은 다음 순간이 여기겠죠. 그래서 미래로 향하는 그 점을 보통 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to를 우리 인간들은 이제 시간 관념에도 쓰고 공간 개념에도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간 개념에 쓰면은 이 포인트에서 다음 포인트로 이 방향을 나타낼 수가 있고, 시간 관념에 적용하면 역시 인간의 개념상은 미래지향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to가 들어가는 경우는 뭐뭐 할, 뭐 하기 위해라는 말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뭐 할이나 하기 위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당연히 앞으로라는 말을 전제로 하죠. 예, 그게 to가 주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뉘앙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한번 예문을 보면서 이거를 따져볼 텐데, 이런 말이 지금 나와 있죠. I don't know how to do it. 이렇게. 그래서 how가 이제 어떻게잖아요. 그러면은 how to do it.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지란 말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괄호치고 앞으로라는 말이 생략돼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how to do it 이라는 말에는 딱히 여기는 어떤 시제나 이런 건 전혀 안 나와 있지만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내가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라는 말이라고 보시면 된다. 일단 이거를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 마찬가지로 I don't know what to do,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what, 무엇을 to do,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이것도 역시 미래 지향적이죠. 그래서 to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앞으로의 일을 나타낼 때 꼭 어떤 미래를 어떤 표지를 딱 뭐 시간이나 이런 거를 밝히지 않고서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to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to 부정사는 to랑 동사 원형을 결합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원어민들이 이거를 가지고 세 가지로 여태까지 써먹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거는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로 예시를 들면은
공부하다라는 말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바꾸면 이거를 어떤 동사에서 명사적으로 바꾼 거죠. 그렇죠? 공부하는 것은 재밌다. 예, 공부하다는 동사지만 공부하는 것은 명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와 같은 역할을 to 부정사에다 맡기는 거예요. So study English라고 하면은 영어를 공부하다가 되겠지만 to study English라고 하게 되면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영어를 공부하는 것, 이 말을 어디다 쓸 수 있냐? 예를 들면 주어 자리에 쓸 수가 있어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재미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영어로 어떻게 하게 되냐면 to study English is fun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to 부정사의 역할은 형용사적인 역할입니다. 형용사적인 게 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공부하다가 동사인데 공부할 이렇게 되면은 형용사적으로 쓴 거예요. 봐봐요. 공부할 것 이러면 이 것이라는 거는 명사죠. 근데 공부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명사를 앞에서 공부할이란 말이 꾸며주고 있어요. 명사를 꾸미는 게 형용사죠. 이거는 한국말이나 뭐 영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공부할 것을 얘기를 하고자 하면은 영어로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것이 앞으로 와야 돼요. 영어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수식할 때는 공부할에 해당하는 말은 뒤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거가 나는 조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영어로 먼저 나는 가지고 있다를 먼저 얘기해요. 그래서 I have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몇몇 것들이 있다란 말을 그 뒤에 붙입니다. 그러면 a few things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I have a few things라고 얘기를 하면 한국어로 치면 나는 그냥 몇 가지 있어 까지밖에 얘기를 안 한 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공부할이란 말을 붙이고 싶다. 그러면 그 뒤로 가야 돼요. 그래서 to study를 a few things 뒤쪽에다가 붙여줘요. 그러면은 a few things to study란 말 자체가 몇몇 공부할 것들이란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국어와 영어를 이렇게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또 공부할에 해당하는 to study를 같은 색깔로 표시를 해놨으니까 보시면 아마 구조가 보일 텐데 I have a few things to study. 여기서 to study가 형용사처럼 쓴 거고요.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은 나는 공부할 것이 조금 있다가 되고 여기서 공부할이 to study에 해당하고 역시 형용사처럼 쓴 게 된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to 부정사의 대표적인 두 번째 용법이고요. 세 번째는 부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사실 근데 부사적 용법이라는 게 여러분이 부사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냥 좀 위로차 말씀을 드리면 이게 부사가요. 원래 이 어원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냥 뭔가 보태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형용사 같은 거 말고 전치사 이런 거 말고 나머지 부스러기 같은 애들은 부사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부사는 딱히 어떤 말이 부사다라고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부사 중에 투부정사가 나타내는 부사는 뭐뭐 하려고라는 목적 같은 거를 나타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o study를 공부하려고라는 그 뜻으로 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요. 되게 쉬워요. I am here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뭐뭐 하려고 여기에 있을 수가 있죠. 이때 뭐뭐 하려고 할 때 to를 붙이고 뒤에다 동사 원형을 쓰면 그 말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공부하려고 여기에 있다. 자, 그럼 영어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I am here 해놓고 뒤에다 그냥 to 하고 study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I'm here to study. 예, 이런 말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한번 볼 텐데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좀 고민하시는 뭐가 다른가 하는 그런 부분인데 둘 다 일단 명사처럼 쓸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 이런 데다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 동사가 어떤 동사냐에 따라서 뒤에 더 많이 오는 형태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want 같은 동사를 생각해 볼게요. 내가 뭘 원해요. 원한다라는 거는 내가 보통 뭘 갖고 싶은 걸 원하죠. 그럼 현재 나한테 없는 걸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통은 앞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할 때 want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내가 뭐 어디에 가고 싶다라고 할 때 I want to go 이렇게는 얘기를 하지만
I want going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는 정말 제한적으로 뭐 진짜 그래야 될 경우를 빼고서는 일상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동명사라는 게 사실 이 동사를 가지고 명사처럼 바꿔 쓴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만드는 투부정사 말고 또 다른 방법이 동사 뒤에다 ing를 붙이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enjoy 같은 경우예요. enjoy는 즐기다입니다. 자, 즐기는 건 보통 뭘 즐기나요? 내가 해본 적 있거나 지금 내가 뭘 갖고 있는 거를 즐기죠. 그래서 I enjoy 같은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보통 뒤에는 이 ing가 붙은 동명사 형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I enjoy dancing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춤추는 거를 즐겨.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자기가 춤을 춰봤으니까 즐긴다는 얘기를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동명사 같은 경우는 과거와 현재를 모두 포함하고 이미 있는 거를 나타내는 개념에 가깝다. 예, 이렇게 뉘앙스 차이를 좀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아주 이 뉘앙스 차이를 좀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 동사가 하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remember 같은 거. 이게 이제 기억하다란 말이잖아요. 이 뒤에는 둘 다 와요. 둘 다 오는데 맥락이 조금 다릅니다. remember 뒤에 to가 오고 동사 원형, 즉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 자,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뭘 기억하는 거냐면 앞으로 해야 될 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집에 가는 길에 문을 닫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문을 닫아야 될 거를 내가 지금 기억해요. 그러면 remember to close the door 이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사 뒤에다 ing를 붙여서 동명사를 만든 경우는 이미 해봤거나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내가 전에 문을 닫았던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 가서 내가 오늘 문 닫고 온 거를 내가 지금 기억해요. 그런 경우는 remember closing the door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말이 맞겠죠. 그래서 to가 붙은 경우 앞으로 내가 뭐뭐 할 거를 기억한다. ing가 붙은 경우 이미 한 것을 기억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할 때 제가 현장에서 많이 설명드린 게 술 먹고 전화를 한 경우에 예를 들면 내가 앞으로 누구한테 전화할 거를 기억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미팅이나 이런 걸 잡아야 돼서 그래서 예를 들면 동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Oh, I do remember to call Mr. 누구누구. 누구 씨한테 전화해야 될 거 다 기억하고 있어. 앞으로 해야 될 거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술 먹고 전 애인한테 전화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럴 수가. 차라리 필름이 끊기면 괜찮은데 이게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야, 큰일 났어. 나 기억났어. 뭐가 기억났냐면 나 전화한 게 기억이 났어. 이때는 I remember calling my ex-girlfriend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마 요 예문 하나로 많은 분들이 그렇구나. ing는 후회할 짓을 기억한 경우가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투부정사 그리고 또 이어서 동명사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투부정사는 워낙 원어민들이 유용해서 많이 쓰는 그런 문법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세 가지 용법을 잘 알아두시고 반복해서 학습을 하시면서 확실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두시면 역으로 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를 여러분들이 습득하시는 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복 학습해 주시고요. 또 투부정사와 동명사 같은 경우는 이 뉘앙스 차이에서 이제 기인하는 그런 또 문법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드렸던 그 설명의 원론적인 그 핵심 원리를 좀 기억을 하시고 앞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장들에서 그것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여러분의 학습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풍부한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